1975년 8월 21일 부산 용두산공원.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그날 저녁, 순찰 중이던 공원 관리인이 풀숲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합니다. 여기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있어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여아, 양손은 아이가 입고 있던 옷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복부에는 볼펜 혹은 사인펜으로 쓴 듯한 기괴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그 어떤 말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름, 장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장. 이것은 누군가의 낙서라고 하기에는 정신병이 의심될 정도였고,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하기에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천동 이정숙과 대신공원을 샅샅이 훑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한국 아동 연쇄살인사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우며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일명 사인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두 아이가 불과 며칠 간격으로 결박된 채 발견되었고 복부에는 사인펜으로 적힌 조롱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라는 제도적 한계 앞에서 영구 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1975년 8월 20일 오후, 김양은 평소처럼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로 핫도그를 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슈퍼 주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핫도그를 사러 왔었어요. 그날도 핫도그를 사고 곧장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그 이후 김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시간 후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김양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아이의 속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손발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김양의 복부에는 사인펜으로 휘갈긴 문장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과 전혀 맞지 않은 발표를 내놓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식중독 혹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이 없어 타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결박 상태, 목을 조른 흔적, 이름이 있는 피해자. 모든 정황이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초기 경찰 발표는 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발표는 부모와 언론에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반발 끝에 경찰은 유괴살인으로 사건을 전화하였습니다. 약 이틀이 지난 8월 24일 오후 7시, 좌천동에서 집 앞에서 놀던 5세 배준일 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배군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배군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혼자 집 앞에서 놀고 있길래 용돈 20원을 쥐어주고 얼른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나 김양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 배준일 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10시간이 지난 8월 25일 오전 6시, 충무동에 위치한 한 어시장. 사과더미 상자 사이로 작은 손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어시장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손발이 결박된 채 질식사한 배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복부에는 사인펜으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후하하, 죽였다. 두 사건 모두 범행 방식이 동일했고 복부에는 사인펜으로 휘갈긴 낙서가 있었으며 금품을 요구한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목적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쾌락살인이었습니다. 70년대의 경찰 수사가 지금만큼 발전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은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8월 27일 밤 11시 부산대교 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대한공고와 대한중학교 사이에서 그녀를 살해했다. 당황한 경찰이 전화를 추적해 보려는 사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분 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야, 수사 잘해라. 그래서 날 잡을 수나 있겠냐?
7698이다. 7698. 복창해봐. 7698. 경찰이 멍청하게 복창하자 범인은 바로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범인이 지금까지 남겼던, 아니 경찰을 향해 던져준 증거들, 범천동, 이정숙, 대신공원, 7698. 놀랍게도 이 모든 증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그녀는 죽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범인을 직접 만났던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7698, 범인이 전화로 집요하게 외쳤던 그 숫자는 이정숙 양의 집 전화번호 뒷자리였습니다. 범인은 이정숙 양이 죽었고 경찰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숙 양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대신공원으로 이 양은 함께 이동했습니다. 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봐.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상한 호칭을 아이에게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이의 옷을 찢어 결박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은 이내 빈사 상태에 빠졌고 이 양이 죽었다고 생각한 범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이 양은 살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양의 생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의 강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 양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경찰이 그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행 복부에 그 증거와 조롱전화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가 작성되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부산 전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 뒤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먼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범인의 프로필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 현재 나이로는 7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있었다면 벌써 노화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 나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노후가 그렇게 편안했으리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낮은 사회성과 왜곡된 권력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와 조롱, 이상한 호칭과 경찰에 대한 적대감이 그를 드러냅니다. 또한 그가 사인펜으로 남긴 문장들은 전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후하하 죽였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은 매우 충동적이고 조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행동 뒤에 갑작스러운 중단. 보통 연쇄살인범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강화되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두 사건 이후 행동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흔히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범행 직후에 자살 또는 사망했거나 다른 죄로 체포되어 복역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주 또는 환경 변화로 범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한국의 여러 미제 사건이 해결되어 가면서 범인이 다른 죄로 이미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례는 여러 번 이춘재와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는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유형의 범행은 갑자기 중단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는 과연 옳은 제도인가? 2015년 7월 31일 속칭 태안이법 이후부터는 사형에 준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이거나 아동
또는 장애인 대상일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현재는 공소시효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부산 사인펜 연쇄살인 사건도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속절없이 끝나간 사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법적으로도 끝났다. 이 말이 과연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술은 발전했고 데이터와 분석 도구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건의 진실을 법정 밖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와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상 모리아티였습니다.